이 주제에 5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도라이인데 사이코패스적 이기주의 성향이 가장 강하여 이 주제로 그 사람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전 9시 3분에 전화를 탁 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법사님. 나 12시 2분에 안녕하세요 법사님. 5시 3분에 전화해서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법사님.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가지고 사람 미치게 해요. 하루 그 전화를 못 받았더니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바쁘신 분.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합니다. 인생 그렇게 살지 마시고 언제 너 인간 될래? 안녕하세요.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인간의 유형. 부제. 상종해서는 안 되는 못된 인간의 유형. 인간은요,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사람은 누구나 사회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 다양한 유형의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깊은 산속에 홀로 들어가가지고 소위 말하는 자연인이 되어가지고 사는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고립돼 갖고 나 홀로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사회 속에서 타인과 교류하면서 살아갈 때 문제가 되는 이상한 유형의 사람들과 엮이게 되면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고 내 자신의 인생이 피해를 입고 심한 경우 골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인간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쩌다 사람을 만났는데요. 처음에는 참 인상이 좋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최악의 인물로 변해버린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누구나 한 번쯤은. 함께하면 기분이 상하고 안 좋은 일에 휘말리고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빈대붙어서 기생충처럼 남을 뜯어먹고 사는 사람. 다시 말해 무임승차 인생이라고 해요. 돈 안 내고 차 타는 거 무임승차라고 하죠.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일해가지고 벌어서 살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의 돈 귀한 것은 모르고 자기 돈 귀한 것만 알아가지고 자신의 주머니에서는 100원짜리 하나 꺼내기 싫어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이거 실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 주변에. 인간 기생충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힘들 때 도와준 것은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힘들 때는 나 몰라라 하는 파충류 인간이죠. 얻어먹고 뺏어먹고 인생 자체를 무임승차로 사는 후안무치하고 파렴치한 사색 잡놈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그런 사람이 있는데 처세가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를 다 피하고 왕따를 놓고 지금은 그래서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허덕거리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받는 데만 익숙하고 주는 데는 인색한 인간. 기브앤테이크를 모르고요. 남한테 받는 것만 좋아하고 남에게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자기가 밥값이나 술값을 낼 때는 저렴하고 싼 곳으로 사람들을 데려가요. 그래서 그래놓고 얻어먹을 때가 되면요. 비싼 곳으로 가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일날은요. 비싼 거 선물을 받아 챙기고 정작 그 사람의 생일에는 예를 들어 싼 케이크 하나 달랑 보내는 유형의 사람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사이코패스적 성향의 극단적 이기주의자. 실제로 이거는요. 제가 무당 생활을 10년을 하면서 겪은 사람들 중 최악이었던, 지금도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분노하는 그런 인격 파탄자의 이야기로 충청북도 어디에 그 직장을 두고 충북 오창에 사는 Y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에 다녀가고 몇 개월 전에 또 찾아왔었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이 주제에 5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도라이인데 사이코패스적 이기주의 성향이 가장 강하여 이 주제로 그 사람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전 9시 3분에 전화를 탁 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법사님. 나 12시 2분에 안녕하세요 법사님. 5시 3분에 전화해서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법사님.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가지고 사람 미치게 해요. 그래놓고 어쩌다 하루 전화 못 받을 수 있죠. 내가 그 땅에 구슬하러 갈 수도 있고 산에 기도를 갈 수도 있고 그렇죠. 하루 그 전화를 못 받았더니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바쁘신 분. 나 성격이 있거든요. 야 전화 끊어. 앞으로 너 나한테 전화하지 마. 그럼 뭐합니까?
그때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 하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멸치 떡만큼도 없고요. 잔대가리로 무당한테 거꾸로 공짜로 사기치는 인간 쓰레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 덧붙여서 나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지금까지도 그 분이 안 풀려요. 와이대 나온 것처럼 카톡에요. 그 정문을 배경으로 사진을 올려놓고요. 실제로는 상고 졸업했어요. 뭐 금융기관에 다니는데 그렇게 해놓고 허세 부리고 한마디로 이기주의의 끝판왕이죠. 내가 지금 버벅거리게 돼요. 흥분이 아직 가라앉질 않아갖고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합니다. 인생 그렇게 살지 마시고 언제 너 인간 될래? 네 번째, 몇 년간 연락 안 하다가 자기가 아쉬울 때만 연락하는 인간. 수년간 전화 한 통 없다가요. 어려운 부탁이 있거나 자기 자식 결혼시킬 때 축의금 받기 위해 가지고 연락을 갑자기 해오는 인간이 대표적인 예예요. 다섯 번째, 남 안 되고 망가지고 병들고 죽기만 바라는 사람. 앞서 이야기한 육도라이의 경우로 저에게 자기 지인들 사진 쭉 보여줘요. 그래서 이 새끼는 사업부도 언제 나겠어요? 이 인간은 언제 급사를 안 맞겠어요? 이 자식은 중풍 안 걸리겠어요? 이 인간은 언제 망하겠어요? 만 연속적으로 대여섯 명을 물어보는데요. 나이나 적으면 내가 이해를 해요. 철이 없어 그런다고. 나이가 저보다 많아요.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저도 사람인데. 이 새끼 뭐야? 그렇게 연속적으로 물어보더라 이겁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이런 인간은 사색 땡땡놈이라고 하고 인간 쓰레기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사람. 이런 사람은 비겁함의 끝판왕이라고 하는데 약자는요 인정사정 없이 깔아 뭉갭니다. 그리고 강자에게는 숨소리도 못 내면서 꼬리를 쭉 내리고 이거예요. 만두 빚는 게 바빠요. 이런 인간은 당신이 힘이 약해지면요 지금까지의 태도가 180도 싹 변해갖고 당신을 짓밟고 깔아 뭉갤 것입니다. 바로 관계를 끊고 손절하시는 게 답이에요. 일곱 번째, 남을 위험에 빠뜨리고 자기 죄를 덮어 씌우는 사람. 대장동에 사시는 초밥 좋아하시는 분이 대표적 예라고 생각하고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비겁한 인간이죠. 이런 자들은 권력지향형 인간으로 남을 돕거나 지켜주는 것 대신에요. 적의 희생양으로 삼거나 자신의 총알바지로 쓰고 자기의 죄를 덮어 씌우고 자신은 빠져나간다 이겁니다. 교활하게 남의 등을 잘 떠밀어갖고 잘 되면은요. 자기 덕이고 자신의 역량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잘못되면 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신들만의 약속. 왜? 범죄자들끼리 나쁜 놈들끼리도 묵시가 있지 않습니까? 묵게. 자신들만의 약속도 필요에 따라 서슴지 않고 부정하고요. 자기만 빠져나오고 도마뱀처럼 꼬리를 자르고 도망을 갑니다. 문제는요. 그 열매는 자신이 꿀꺽하고요. 그 안 좋은 대가는 남이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정치가라면 아무 죄 없는 국민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되겠죠. 여덟 번째, 세상의 모든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 안 된다, 못한다, 그거 성취해도 별것 아니다 식으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즉시 손절하세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요. 이런 유형의 사람이 어느 단체, 회사, 조직, 모임에서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고요. 자기 자신의 인생만 암울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하고 어울리는 당신의 인생도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 변덕이 죽을 듯이 하는 사람. 감정의 기복이 심해가지고 그때그때의 기분에 따라 행동하거나 변덕을 부리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감정적인 행복감과 만족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의 사람은요 너무도 힘들고 피곤해질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최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 번째, 남 탓, 주변 탓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문제가 발생하면요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이유나 변명을 만들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당신도 여기에 감염돼 갖고 똑같은 사람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11번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 실제로 이런 사람은 많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소리를 꽥꽥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식으로 화난 감정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퍼붓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뒤돌아보지도 말고 바로 손절하세요. 왜?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요. 어디로 튈지 예측 불가한 럭비공이기 때문에 버리시라는 겁니다. 12번째, 상대방의 머리 위에 올라앉아갖고 조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상대방의 머리 위에 앉아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상대를 심리적으로 지배해갖고요. 상대를 자신의 꼭두각시처럼 조정을 해요. 그래서 결국엔 정신적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의 영혼이 도둑맞고 털리기 전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하루빨리 손절해야 합니다. 13번째,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빨대 꼽으려는 사람, 상대방의 돈과 시간, 뼛속의 골수까지 빨아먹으려는 사람으로 계획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상대방의 경계심이나 방어선을 쉽게 뚫고 들어오는 사람으로 차단이 쉽지가 않아요. 이런 유형의 사람은요, 정말로 살면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도의 지능적인 사기꾼입니다. 14번째,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수시로 넘는 사람. 자신과 타인의 경계선을요, 수시로 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깊어질수록 점점 더 경계선 안으로 뚫고 들어오는 사람인데, 상대방의 작은 행동에도 화를 냅니다. 사람이요, 살다 보면 카톡 답 못 해줄 수 있고, 문자 답 못 해줄 수 있고, 전화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카톡에 대한 답장을 안 하면 분노를 하고, 왜 내 문자 메시지를 씹어? 카톡을 씹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사랑과 관심으로 포장을 하고 접근을 해요, 상대방한테. 그래서 상대방을 지배하고 군림하려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힘을 소진시키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관계를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15번째, 뒤통수에서 남의 험담을 늘어놓는 사람. 당사자 앞에서는 웃는 얼굴 허허하다가 자리를 잠깐 비우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의 험담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을 이익을 위해서 고의로 악의적인 거짓말이나 소문을 퍼뜨리려는 사람은 더욱더 악질적인 사람이겠죠. 타인의 비밀이나 정보를 주저앉고 발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나 지키고 싶은 건 있잖아요. 이런 사람도 같은 종류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상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그 사람과 말을 섞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입니다. 그리고 16번째, 대놓고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갖지 못하거나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질투심이 커요, 이런 사람은.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는 듯 비아냥거리는 사람이고, 자신의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서 자랑하고 그걸 좀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개무시를 하고 무식하다고 취급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방의 자신감과 적극성을 무너뜨리고 최악의 경우 그 사람의 정체성까지 상실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인간관계를 단절하거나 조속히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17번째,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태도가 팔색조처럼 변하는 사람. 상대가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를 다 계산을 해요. 전자계산기를 딱 두들기고, 그 다음에 사람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태도를 바꾸는 사람이에요. 이용할 대로 다 이용해먹고 단물이 빠질 대로 빠졌다고 생각하든가, 아니면 뭔가 취할 것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때로는 아주 부드럽고 온화하게, 때로는 아주 횡포에 가까울 정도로 폭력적으로 사람을 조정합니다. 이런 사람은 금전, 권력, 지위 등에 매우 약한 경향이 있어갖고 태도와 언행의 양면성이 철저해갖고요, 때로는 상대방이 속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도 눈치를 못 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의심이 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이 사회적 약자에게 어떤 언행을 취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그 서비스, 접대업에 있는, 예를 들어 뭐 룸사롱을 간다든가 음식점 이렇게 서빙을 받는 그런 데 가면, 그런 데 있는 종업원이나 접대하는 아가씨들한테 굉장히 비인격적으로 모멸적으로 얘기를 하고 반말을 칙칙하고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이런 유형에 속합니다. 그리고 18번째, 타인의 솔직한 감정이나 선의를 교묘히 이용만 하는 인간, 사기꾼이죠, 한마디로. 그리고 지능범이에요. 이런 사람이 무서운 점은요, 자신은 아무런 손을 쓰지 않고 친절한 척 접근을 해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덫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요. 그 다음에 선의의 제3자로 가장을 해서 타인을 잘 이용을 함으로써 자신이 목표로 한 그 임무를 파멸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범행이 주모자인 자신에게 발각이 돼서 쏠리게 되면 그 책임을 실제로 행동한 사람에게 전가하고 자신은 책임 회피를 위하여 때로는 피해자인 양,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의 행동의 특징은요, 언제나 지시만 하는 경우가 많고, 왜? 빠져나와야 되니까 직접 발은 안 담궈요. 말로 해서 딱 시키고 빠진다 이겁니다. 말뿐이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대한 가장 좋은 대처법은요, 관계를 완전히 끊고 빨리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가족이나 직장 동료나 직장 상사나 뭐 어떤 그런 인간관계로 엮여 있어서 피치 못하게 얼굴을 보고 지내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필요 최소한의 접촉만 하고 끝내야 하고, 이런 사람하고 충돌하고 간섭하고 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런 사람한테 너무 태도가 표관하게 회피를 하거나 무시를 하는 듯 갑자기 서먹서먹하게 하면 이런 사람은 충돌을 야기시키고요, 뒤로 다 해코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